자, 이제 시장 소문 또 들어봐야 되겠죠. 알파프로 투자 전략 정태근 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뭐부터 점검해 볼까요? 수급부터 봐야죠. 수급? 뭐 별거 있는데 수급. 물론 거의 이제 뭐. 어제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들이 좀 샀어요.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그 전날 어제가 이제 수요일이었고 화요일날 네. 화요일날 장중에 막 흔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국채 시장, 제가 요즘 막 헷갈려 하는 게 이 채권 시장이 막 뒤죽박죽 될 때 네. 정립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순간적으로 막 이렇게 멘탈이라는 것이 막 어지러운데 하여튼 그러다가 어제 다행스럽게 이제 좀 감아 올리긴 했는데 자, 메이 굵직한 줄기에는 반도체가 들어있고 외국인들이 금융이 좀 도드라지네요. 그리고 거의 뭐 지금 2위, 3위, 4위가 소위 말하는 4대 금융지주사인데요. 아무래도 어제 그 배당이란 이런 그 주주 환원책 이것 때문에 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잠시 언급을 좀 드렸던 것 같은데 그 실적에 따라 미국 증시는 조금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못하다고 좀 말씀드리면서 그게 미국과 우리나라는 주주 환원책에 어떤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 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KB금융이 이제 자사주 소각이라든지 배당 상향, 사양 조정이라든지 그러니까 어찌 됐든 간에 그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주가 상승 외에도 여러 가지 수익이 날 만한 요인들이 많이 발생되다 보니까 네. 일단 그런 현상이 좀 나타나는 게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기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IT 쪽이 가장 시장 올리기 쉽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무래도 금융투자 섹터 중심의 어떤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는 건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매수할 수밖에 없겠죠. 왜냐 차익거래성 매수 유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지 않았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죠. 금융주에 대한 매수는 사실 바이코리아의 성격도 좀 있고 거기에 네. 반도체의 중심이 있다면 더 바이코리아. 그러니까 이 화요일까지 아까 셀코리아였는데 하루에 뒤집은 걸 보면은 상당히 분위기가 좀 급반전하는 것 네. 같은 느낌이 들고 이게 이제 그 오미크론 확진자가 사실은 일반 대중분들한테는 초미의 관심이죠. 네. 오늘 한 5만 4천 명 나올 겁니다. 어제 중간 집계가 그랬으니까 5만 4천 명대로 예상되는데 6만 명 이달 말에 일부 시뮬레이션 해보면 10만 명대 이상이 얘기되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표현을 어떻게 하느냐죠. 기사 타이틀을 갑자기 오미크론의 폭증, 우리는 대책도 없다 이렇게 해버리면은 그냥 답은 없는 거예요. 근데 미국도 마찬가지고 유럽도 마찬가지였지만 그들도 급증했거든요. 네. 근데 미국은 지금 마스크 해제까지도 논하고 있잖아요. 네네. 급증이 갑자기 확 없어진 것도 아닌데도. 네. 그러면서 이제 기업들과 경기를 이제 회복하는 정상화시키는 이렇게 가는 순으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무리한 추경에 대해서는 조금 잦아들 수 있다. 네. 이게 오미크론을 늘어나는 거를 두고 이제 대선 모드이기 때문에 표를 좀 얻어야지. 이래서 대권 주자 모두 다 추경에 대해서 막 얘기하잖아요. 그럼 적자국채 발행인데 네. 그럼 적자국채를 나중에 떠안고 있는 은행들이 이 부실을 그대로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화요일까지는 은행주 걱정이 되게 많았는데 어제는 분위기가 한 5, 6만 명 나와도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면서 경기를 회복하자 이런 논의가 이제 공론화되다 보니까 외국인들도 거기에 좀 호응한 거 아닌가. 얘기가 좀 길었습니다만 네. 제가 요즘 저것 때문에 자꾸 헷갈려서 그래요. 아니 예전에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네. 단기물하고 장기물이 따로 움직여야 정상인데 요즘은 같이 움직이다 보니까 어차피 네. 그거는 이제 경기라는 논점으로 네. 수익률 곡선 들어가면 또 길어져요. 그러니까요. 길어지니까. 자, 하여튼 반도체가 좀 들어있고 은행이 들어있는데 반도체는 오늘 아마 세미콘이라고 해서 이것도 굉장히 큰 이벤트예요. 네. 산업통상부 주제로 한국과 미국 간의 반도체에 대한 투자를 논의해보자 이런 형태. 7월 달에 이제 샌프란시스코에 세미콘이 크게 열리는데 그 전에 아마 사전 포석인 것 같고 미국에서도 이제 그런 반도체 회사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아까 박지원 아나운서 얘기해서 들여다봤더니 오늘 아침에 3% 올랐네요. 네. 그런 것도 좀 얘기해 주시고요. 네. 일단은 제가 얘기 다 해버렸네. 일단 제가 주목을 또 하고 있는 부분은 이제 삼성전자가 10만 전자로 끝이 날까 아니면 15만 전자라는 신시장을 좀 개척을 할까 좀 거기에 포커스 좀 맞춰보고 싶은데요. 10만 전자 아직도 7만 넘던데?
예, 지금 7만 전자인데 앞으로 갈 길이 바쁩니다. 아. 갈 길이 바쁘고 이게 좀 더 그래서 그 작년 1월 달에 96,800원이 최고점이었는데 아마 이 부분까지는 트라이를 할 건데 이게 돌파를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저는 거기에 더 관심이 좀 있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신시장이라 할 수 있는 15만 전자에 대한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음. 일단은 이거는 결론적으로 TSMC와 그 나노 경쟁이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뭐 결론이 날 것 같다는 얘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어떤 보도라든지 내용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좀 많이 나왔었는데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디램에 좀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 이 부분은 조금 시간을 두고 유의하자라고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일단은 잘 아시다시피 죄송합니다. 네. 그 잘 아시다시피 이제 TSMC와 삼성전자가 나노 경쟁이 상당히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7나노에서 이제 뭐 3나노, 5나노, 4나노 이제 3나노까지 가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데 일단 뭐 이 미세 공정 경쟁에서 이제 처음으로 삼성전자가 좀 TSMC를 추월할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올해부터 좀 처지고 있는 좀 상황입니다. 일단은 이 미세 공정 쪽으로 가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전력 효율이라든지 성능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 부분 좀 이따가 공정에 대해서 얘기 드릴 때 다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그동안은 뭐 7나노라든지 5나노 같은 경우에는 그 삼성전자가 계속 그 TSMC에 뒤졌습니다. 뭐 7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2018년도에 도입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게 2019년에 도입을 했었고요. 그리고 5나노 같은 경우에는 TSMC가 2020년도 상반기에 도입을 했었는데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도입을 하게 되면서 조금 한 발짝 늦는 그런 부분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TSMC에 자꾸 뭐 뒤지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3나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뒤집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라면은 3나노가 이제 올해 2월 달에 이 공정이 나와야 정상인데 이게 어떤 연인지 모르겠지만 좀 딜레이된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가 상반기에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고 그리고 TSMC 같은 경우는 하반기 쪽으로 이제 이루어질 공정이 들어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이 공정이 빨라지게 되면은 좋은 점이 일단은 뭐 결론적으로 TSMC가 가지고 있는 고객사들 다 가져오긴 힘들 겁니다. 그건 분명히 힘들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가 기존에 하고 있던 성숙 공정, 그러니까 15나노인지 25나노 여기서 아무리 많이 판다고 하더라도 뭐 점유율이 높아진다라거나 아니면 뭐 수익성이 더 좋아진다라거나 이런 부분이 이제 아니거든요. 네. 신시장 고성능 칩으로 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선단 공정이죠. 선단 공정을 먼저 선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신제품 생산이란지 신시장 개척이란지 이런 부분들을 노리고 있는 수요에 대한 어떤 확보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게 되면은 앞으로 지금 올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자율주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자율주행 차에 들어가는 고성능 칩을 분명히 뭐 엔비디아라든지 그리고 뭐 어찌 보면은 AMD가 할지 모르겠지만 이런 회사들이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회사들이 그러니까 결국 뭐 엔비디아 경쟁자는 또 GPU 쪽에서 보면 AMD 이런 회사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고성능 칩을 먼저 개발을 하고 싶을 겁니다. 근데 이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미세 공정화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네. 이 공정이 진행이 되게 되면은 이 고성능 칩을 좀 앞서 나가기 위한 어떤 엔비디아라든지 AMD가 이 위탁 생산을 맡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수요를 가져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3나노에서 2나노로 갈 수 있는 시간을 좀 더 단축시킬 수 있는 그런 요인들로 작용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이런 이 연유 때문에 삼성전자의 어떤 유리한 점이 분명히 좀 발생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뭐 TSMC 같은 경우는 지금 핀팻 공정이래 가지고 기존에 그 7나노에서 성공했던 공정을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가 이전부터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핀팻 가지고는 이 3나노 공정을 가는 건 힘들 거다라는 얘기를 공견히 해왔었는데 네. 시장에서 별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2월 달에 이 3나노 공정이 나올 거라 예상했었는데 이게 이 하반기에 딜레이가 되게 되면서 삼성전자가 했던 말들이 지금 주목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는 기존의 핀팻 공정이 아닌 그 MBC 팻이라는 공정이 있습니다. 이거를 조금 좀 더 그 미세화됐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까지 설명하면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요. 그렇죠. 뭐 그래서 비늘무늬 예. 이게 뭐 비늘 지느러미 고기 네네. 지느러미 형태 이제 핀팻이라고 그러잖아요. 조금 접촉면이 더 많아졌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뭐 입체적으로는 하여튼 줄이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는 뭐. 네, 크기는 작게 하고 성능은 높이고 네. 접촉면을 넓게 하려면 이게 공정이 상당히 미세화되고 근데 저는 조금 이렇게 미세화 공정에 왜 사활을 걸고 목을 매느냐. 사실 뭐 일반 분들한테는 몇 나노,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거. 안 보여요. 네. 뭐 안 보이는데 네. 뭐 3나노, 1나노까지 뭐 나중에 이제 옹스트롱에 대한 얘기도 하겠지만 네, 그거 아니겠습니까? 메타버스라는 거를 우리가 막 얘기하잖아요. 네.
그 메타버스의 환경이 결국엔 뒤집어 써야 된다고요. 눈을 그쵸. 가려서. 그렇죠. 그게 XR이라고 네. 하는 뭐 AR, VR을 합친 거지만 그 메타버스를 구현하려는 이 헤드기어 아니면 뭐 고글 네. 아직까지는 이거를 PC에다 연결하고 노트북에다 연결해가지고 얘가 보내주는 거를 또 이 와이어리스도 아니란 말이야. 네. 선이 달려 있잖아요. 그러면은 돌아다닐 때 PC를 들고 돌아다닐 수도 없고 네? 노트북이야 뭐 네. 하여튼 불편하죠. 근데 요걸 잘라내고 이제 선이 없이 여기에다 다 뒤집어 쓰려면은 당연히 칩들이 작아져야 되니까. 그쵸. 작아지고 엄청나게 성능도 모든 좋아져야 것들이 되고. 작아져야 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저런 나노의 환경을 막 미친 네. 듯이 아니라 이제 사활을 거는 거죠. 사활을 거는 거죠. 네, 요즘 뭐 대만 업체들 보면 뭐 증설 캐파 증설 소식이 뭐 자꾸 들려오거든요. 네네. 저는 좀 말 끊어서. 네. 네. 아닙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그게 어찌 보면 그 MS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가 이게 상용화 못 되는 게 방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있는 것 같아요. 좀 더 고성능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무선이 되려면은 전력 소모. 네. 배터리 성능도 좋아져야 되겠지만은 이 전력 소모율도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들이 분명히 앞으로도 숙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미세 공정 쪽으로 가게 되면서 좀 더 효율화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볼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TSMC가 조금 핀팩 공정을 고집을 하게 되면서 이 3나노 진입이 좀 딜레이가 된 것들이 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좀 공정의 한계가 온 것이 아닌가? 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삼성전자 밀고 있는 MBC 팻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이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쨌든 TSMC를 이겨보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삼성전자를 좀 응원을 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미세 공정에 대해서 이 방금 말씀드린 어쨌든 먼저 치고 나가는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조금 이제 나노 경제에서 우위에 있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 3나노 들어갔을 때 고객을 확보하냐 못하냐 이게 좀 관건입니다. 그 아시겠지만 7나노 같은 경우에 삼성전자가 우리는 EV 장비를 통해서 좀 더 미세 공정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출시를 딱 했는데 중요한 건 아무도 사용을 안 한다는 거죠. 네. 문제는 결국 수율 문제 때문에. 그래서 아마 앞으로 이 수율 문제도 그 삼성전자 같은 숙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EUV 장비 같은 그 고성능 장비를 확보하는 것도 숙제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3나노 첫 고객은 아마 AMD나 퀄컴이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샘 모바일이라든지 그리고 톰스 하드웨어라든지 JP모건 보고서를 통해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AMD가 그 4나노 CPU 그리고 뭐 3나노 공정이 나오게 되면 3나노 GPU가 GPU에 대해서 삼성전자 쪽으로 위탁 생산하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조심스럽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3나노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쨌든 어찌 보면은 뭐 루머가 될 수 있는 거고요. 소문이 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높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GPU를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CPU 먼저 얘기해. CPU 같은 경우에 지금 인텔과 현재 그 AMD가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능 네. CPU에 대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인텔 같은 경우 지금 대만을 방문해서 이 3나노 공정이 완성이 되게 되면은 여기에 들어가는 첫 물량은 애플 쪽으로 들어간다고 하면 이거 애플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 둘이 너무나 좀 친하기 때문에. 근데 애플 쪽으로 들어가고 남는 물량을 이제 싹 다 이제 인텔이 가져올 예정입니다. 그러면은 AMD가 CPU 경쟁을 하는 상황들 속에서 TSMC 쪽의 3나노 공정에서 CPU를 가져오지 못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연결고리 때문에 AMD가 어쨌든 인텔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가져가기 위해서 삼성전자 손을 잡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퀄컴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스냅드래곤 이 AP라 그러죠. 이 칩을 우리가 삼성전자가 써줄 테니까 거기에 대한 생산을 우리 쪽으로 맡기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서 또 밀월 관계를 좀 만들어 간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TSMC와 애플과 가지고 있는 이 동맹에 대항하기 위해서 삼성전자와 AMD 그리고 퀄컴이 손을 잡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얘기가 국내 뭐 언론에서도 계속해서 얘기가 나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상황들 속에서 어쨌든 3나노 고객을 확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7나노에서 했던 그런 실수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좀 신빙성이 있게 계속해서 다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가격. 네. 여기서 그 AMD와 퀄컴이 조금 심기가 많이 그러니까 뭐 심이 좀 많이 그 속된 표현으로 좀 심상했다는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상?
그러니까 마음이 좀 상했다고요. 다쳤다. 예. 마음이 좀 다쳤다고 하니까 심상했다는 얘기를 좀 어. 쓰도록하겠습니다. 네. 심상인데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 아시겠지만 DBI 텍이 실적이 좋았던 것들이 수요도 있지만 가격 인상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됐거든요. 근데 TSMC도 가격 인상을 했는데 애플만 2%에서 3% 인상을 하고 애플을 제외한 업체들가 그 TSMC가 거래하는 업체가 500개가 넘거든요. 근데 애플만 2%에서 3% 인상을 하고 나머지 업체들 같은 경우는 전부 20% 인상을 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은 AMD와 그리고 퀄컴이라든지 이런 다수 다른 업체들의 어떤 그 마음이 많이 좀 상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삐졌다. 네, 삐졌죠. 그래서 TSMC 쪽으로 가던 물량을 어찌 보면은 삼성전자가 3나노를 성공을 하게 된다라면은 아무래도 이런 연유 때문에 삼성전자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 GP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AMD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 쪽과 상당히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엔비디아 대비해서 또 이 AMD가 좀 치고 나가기 위해서는 또 그 3나노 공정에서 삼성전자를 잡을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결론이 나올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얘기가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적으로 삼성전자는 3나노를 무조건 성공을 해야 되고요. TSMC 대비 성공을 해야 되고 중요한 건 성공을 하고 난 다음에 첫 고객사를 누가 가져올 것인가. 이게 AMD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AMD의 고객을 확보하게 된다라면은 아마 상반기는 10만 원 정도 트라이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만약 6월 달, 7월 달에 3나노 공정이 나오게 됐을 때 AMD가 첫 고객이 확보가 된다. 그러면 이제 한 단계 주가가 또 레벨업이 되게 되면서 한 번도 가지 못한 15만 전자를 가지 않을까라는 얘기가 저뿐만 아니라 시장에서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인트는 삼성전자 공장 굴뚝에 연기 나기 시작했다. 네. 뭐 항상 연기가 나죠. 연기는 사실 안 나고 네. 공장이 돌아간다. 뭔가 조용히 돌아가는 네네.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지금 뭐 가격이 이제 삼성전자는 뭐 그냥 기준만 항상 형성이 되고 실제 수익률과 잘 연결이 잘 안 되잖아요. 네네. 이론과 이상은 다르고 이상과 이제 현실은 다르듯이. 근데 이제 72,000원이라는 가격이 네네. 보면 이제 뭐 테크니컬 분석하시는 분들의 월봉의 20개월 월봉 이평선 72,000원. 네. 그러니까 이번 달에 72,000원 깨면은 이제 그럴 수 있죠. 시장 없다. 시장이 없을 수 있다. 네. 근데 이제 그걸 깨지는 당연히 않을 것 같고 믿어야죠. 네. 근데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차트 분석만으로는 되지 않는 게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뭐 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번 달에 중요한 분기점이 또 되는 매번 뭐 다 분기점이지만 네네. 잘 되고 있고 근데 그래서 조금 전에도 그 말씀 중에 잠깐 언급도 되셨지만 그래서 삼성전자를 지금은 응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응원은 이제 주식으로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밸류 체인으로 이제 뭐 조금 네. 달아 붙일 수 있는 거, 뭐 조금 큰 거 하나 있으니까 작은 것들은 뭐 워낙 많겠지만 네네. 뭐가 좀 생각나는 건 저는 아직까지 계속해서 반도체 PCB 쪽을 보고 있습니다. 반도체 PCB, 네, 그러다 보니까 잘 아시겠지만 삼성전기, 대덕전자, 전기, 심텍 그리고 3주 전인가 말씀드렸던 바이옵트로 같은 종목들, 바이옵트로 이제 그 말씀드렸던 종목들 그리고 뭐 심텍이라든지 이런 심텍. 네, 심텍 이런 기업들이 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거기서 또 새로운 또 시간이 되면 또 그 PCB 너무 자주 해서 조금 지금 제외를 하고 있는데 그 타이거 일렉이라는 종목도 있거든요. 네. 그 종목도 한번 앞으로 주목을 또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여지를 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뭐 네. 일단은 선도 기업이 움직이면 네네. 당연히 후발 다 따라가는 거니까 네네. 그렇게 조금 뭐 줄거리 가지가 되게 많긴 합니다만 네네. 다 볼 수는 없고. 그래서 뭐 전방업체 그리고 이제 후공정 쪽 음. 기업을 주목하자. 뭐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저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기준점이 되는 삼성전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나눠봤고요. 알파프로 투자 전략의 정태근 팀장이 도움 말씀을 또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